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쓴 눈 감고 경제 살리기란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으로 시작합니다. 민생 구하기 입법의 내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입법인데 하나같이 논란거리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의 도입, 귀족 국제학교 설립,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도와주기, 부동산 투기 조장, 종합한 이런 것들이다. 게다가 파견법을 바꿔서 파견을 더 쉽게, 더 널리 하겠다고 하니 이미 비정규직 세계 1위인 한국을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겠단 말인가. 이런 입법이 민생 살리기, 경제 활성화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니 표리부동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살리기, 경제 망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재벌 편이었던 하딩, 쿨리지, 후보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 재벌과 맞섰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새겨보기 바란다. 부동산 재벌 편을 들었던 레이건, 부시가 결국 경제를 망쳤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진정 민생과 경제를 염려한다면 답은 대통령 아주 가까이 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는 오리무중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으로 옮겼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한때 보수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보면 그 정도 수식어로는 부족할 듯 싶다. 악몽의 10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되나? 이런 심각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지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설이 다가옵니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 장흥, 강진, 고흥의 농어민이 뜻을 모아서 백남기 농민 가족을 돕기 위해서 매생이 떡국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구글에서요,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를 입력하시면요, 팥가게 쇼핑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가게에서 파는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입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이 백남기 대책위로 전달된다고 하는군요. 다시 한번 구글에서 또는 팥가게에서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가게의 팥은요, 팟캐스트 할 때 팥입니다. 종성이 시오신 팥가게요. 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도저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김용민 브리핑 공지사항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팥가게에서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국민의당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동교동계 원로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화를 내고 김한길 의원도 이렇게 당을 운영하면 힘들어진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권노갑 정대철 전 상임고문은 최근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빨리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당이 어려워진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면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성도 나왔다고 합니다.
원로들이 호남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질타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은 마지막에는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은 광주와 전남 보성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당 창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김한길 의원 측은 중요한 인사를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김한길 의원은 전날 밤까지도 연설문을 다듬는 등 참석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주변에는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어져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 측 관계자는 여러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일부 안철수 의원 측근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탈당파들, 그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애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은 다음 총선에서 혹시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일까요? 이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안철수, 김한길, 김영환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제 왜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못했는가를 놓고 국회에서 심야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로 입원한 김동철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잔류를 결정하면서 교섭단체 20석 구성에 비상이 걸렸지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중단돼서 현재 15석에 머물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선거 보조금 72억 원을 포함해서 91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지만 15석일 경우 30억만 받게 됩니다. 교섭단체에 제동이 걸리니까 국민의당은 국민회의 천정배, 통합신당 박주선 의원 등 다른 야권 신당 세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광주 전남에서 첫 창당 깃발을 꽂았지요. 자, 그러나 광주 민심은 한파만큼이나 싸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인 지난달 안철수 의원이 새로 판을 만들어야 한다, 탈당 세력이 무언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던 호남의 응원의 목소리가 한 달여 만에 꺼져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이 독재에 민감한 광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허술한 인재 영입 등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한 달간의 모습이 야권의 심장을 식어가게 한 유효체였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역 시민들 또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의 오미덕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뒤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기득권 세나 불리고 이승만 국부론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방동의 이영철 씨는 광주 사람들은 독재에 민감하다. 그럼 국민의당은 전두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송정역 대합실에서 만난 이희선 씨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건 보수, 여당이란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별로 없다. 비판하는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청 앞에서 만난 공무원 박모 씨는 안철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치 생명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시 문안 사이에서 서성이는 광주 민심의 최종 주문은 통합이었습니다. 박진흥 씨는 분열하면 다 떨어진다. 총선 이전에 통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대다수 시민들은 호남이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다.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등 특정 지도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1번지 광주는 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 남겠다고 선언했지요. 박영선 의원의 당 잔류 선언으로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호남 의원들의 탈당 행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당 바깥 세력의 복귀에도 박영선 의원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정동영 전 의원의 복당이 주목됩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할 경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동영 전 의원이
박영선 의원을 정계에 입문시킨 그런 인연이 있지요.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정동영 전 의원의 복당을 위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해 왔는데 문재인 대표 사퇴에 이어서 박영선 의원이 당의 전면에 등장해서 당 분위기를 바꿀 경우 복귀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 박영선 의원과 함께 중도적 가치를 추구해온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의 복귀가 당내 주류 세력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이른바 친노, 운동권과 골이 깊게 패인 사이가 됐지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처음에는 친노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친노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 박영선 의원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가 한겨레 기사입니다. 예, 박영선 의원에게 정치적 중량감이 실리고 있군요. 우리 새누리당 세가 센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하신 중진 의원이신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했습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에 주장이 우리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받아준 새누리당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조경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기자 질문에 동문서 답하는데, 김무성 대표랑 윤상현 의원께서 그 사전에 좀 많은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안철수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과 나라 걱정, 국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기자회견 중 입당 원서를 내기나 했냐, 이런 반문이 들어오고,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당이 입당 원서도 안 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천정배 신당에 가는 방향도 저울질했었던 것 같고, 차라리 나를 제명해라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정말 제명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명시키면 저는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지금처럼 해왔다시 또박또박 정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당에 소속이 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천정배 그 신당에서도 저보고 네. 오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당을 위한 스펙 쌓기는 이미 정권 초부터 계속됐고,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장외 집회 때 국회라는 것이 좋은 공간이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께 알 권리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인데 굳이 외부로 장외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의해서 어쨌든 장외로 나갔습니다. 네.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장외 집회 때 자, 이번에 그래서 단식도 반대하시고 장외투쟁도 반대하시는 거죠. 15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는 왕따 당할 수도 있는 지경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장외투쟁은 저는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장외투쟁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네. 작년에도 우리 당이 또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퇴장을 할 때도 문재인 대표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일어서기는 했지만 대부분 앉아있거나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홀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소화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이루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고재유 전 광주시장이 조경태를 띄우면서 했던 말. 민주당의 기치를 들고 2번을 실패하고도 계속 무소속이나 타당의 유혹이 있음에도 뿌리치고 민주당의 간판을 계속 지키면서 내리 3선의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그 성공한 조경태 의원의 그 백전불굴의 정신, 그 집념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구에서 했던 연설. 정치 잘하겠다고 서민들 살리겠다고 경제대통령 뽑아놨더만은 가계부채가 지금 천조가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 있는데도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한나라당인가 그 당 하다가 안 되니까네 비겁하게 새누리당인가 당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호박도 파시고 과일 가게에 수박도 파시고 합니다.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여러분? 호박은 호박이지요?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안 되지요? 국민들을 너무 기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잘했으면은 새누리당을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기회임을 조경태에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이 경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동참 의사를 밝힌 기업과 단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이 청와대를 향한 충성 경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들은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했지만 재계 내부에서는 서명운동 확산이 청와대 눈치 보기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해 정부 차원의 비리 척결이나 기업 구조 조정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눈 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데 참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회원사에다가 서명 참여 공문을 보내서 구설에 오른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만 해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는 이익단체들입니다. 대구매일신문을 보겠습니다. 사설 진박연대까지 나온 대구 총선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설은
대구 출마자들이 서로 진박이니 친박이니 다투면서 대구 총선판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비전과 정책의 대결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희한한 선거판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이틀 전 사설을 보면 유승민계인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급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구 정가에서는 불출마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더 우세하다. 이종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친박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 비박계 의원 한두 명이 조만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거나 친박계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고 그 자리를 다른 친박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설은 나아가 이 중에는 실명까지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이뿐 아니라 불출마의 반대급부로 공공부문의 요직을 제안했다는 설도 나온다. 이러면서 매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설이 사실이라면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일 텐데 글쎄요. 사실로 규명할 의지가 검찰에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뭐 그런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당시 보건당국이 패스트균이 함께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감췄던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답변을 받은 결과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탄저균 배달 사고를 조사하면서 패스트균 반입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충분한 조사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알리려다가 발표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민변은 이 탄저균을 배송한 페덱스의 배송조회 특별 취급 세션에는 주중 배달,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만 표시됐다는 겁니다. 취급한 근로자들이 감염성 물질로 특별 취급할 것을 고지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탄저균, 패스트균 배달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3만 개를 돌파했고 매출액은 215조 원으로 삼성그룹에 이어서 재계 매출 순위 2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소기업청의 발표였습니다. 벤처기업 매출액이 기업당 7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2% 늘었다고 했는데요. 0.4% 감소한 대기업이나 4.4% 증가한 중소기업보다 월등한 성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박 대통령 신났습니다. 여러 노력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돌파했고 신규 벤처 투자도 2조 원을 넘어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고 있다. 이러면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지켜 세웠지요. 자,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앙일보가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규모가 큰 벤처기업은 조사 대상에 많이 포함하고 영세 업체는 빼는 방식으로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 말 국내 벤처기업 수는 29,844개에 달합니다. 이걸 전수조사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태조사도 2,22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으려면은 표본을 공정하게 뽑아야 하겠지요. 쉽게 말해서 100점 맞은 기업이 70곳이고 20점 맞은 곳이 30곳인데 그렇다면 표본도 7대3으로 뽑아야 통계가 왜곡되지 않는데, 그런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체는 표본에서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 100억 원을 넘긴 회사는 2배 이상 더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벤처기업이 훨씬 많아 보이는 거지요. 대통령을 상대로 기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지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말입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싶네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인데 이들 공약이 힘을 썼다면 대한민국 가계 살림살이는 분명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가계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성장 과실의 분배에서 가계가 소외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터에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입니다. 소득 통로가 막히고 부채에 짓눌리면서 가계 빈혈 현상이 악화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오늘 세계일보가 OECD와 한국은행의 가계소득 통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이 통계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성장 과실의 총합인 국민 총소득 GNI 중 가계목, 그러니까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한국이 유난히 작고 또 작아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2000년 62.9%였던 이 비중은 2012년 55.4%까지 추락했다가 2013년 56.2%로 반등하더니 2014년 다시 56%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2012년 말 159.4%였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170%로 치솟았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차라리 누리과정을 없애든가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 원장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비용을 떠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 송파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는 누리과정, 즉 만 3살에서 5살 무상보육 지원비가 끊길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만 3살, 만 5살 두 딸을 둔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대기자 명단에 올렸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연락이 없고 2년째 도전한 공립유치원 추첨에서도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그래서 다니는 큰딸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딸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스스로 부담할 경우 김 씨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60여만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두 번째로 만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이준식 부총리, 인사말만 하고 다른 일정이 있다며 30분 만에 자기를 떴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야당이 하는 무상복지는 애초부터 안 된다는 정부.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무상복지는 해야 한다. 지방이 또 안더라도. 이런 정부지요. 야당이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면 되고. 네, 이 차이입니다. 오늘 친정부신문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흠집 내기에 혈안입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곧바로 인터넷에서 액면가의 70에서 80%의 현금으로 할인 거래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재명 시장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청년 배당 정책에 따라서 지급됐는데요. 올해는 성남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 11,300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어제까지 75.3%인 8,512명이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성남사랑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어서 그 의도성을 분명히 한 조선일보. 흠집내기죠, 한마디로. 조선일보의 흠집내기는 이런 반문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란 이야기인가? 이런 반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요. 현재 성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7,100여 개입니다. 음식점, 소매점이 대부분입니다. 조선일보는 근거 없이 청년들이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쉽게 쓰기 위해서 상품권 깡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실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이 화계리 담리에 있는 화계장터 점포 입점자들의 3년 임대기간 만료와 난전 정비사업 완료로 재입점 과정을 거쳐서 장옥 82칸의 새 입점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남 광양시 지역의 5명과 구례군 지역 1명 등 호남 상인 6명이 입점자 재선정 추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계장터 유명하죠. 가수 조영남 씨가 만든 노래, 만든 게 아니라 부른 거지요. 그 노래 작사자는 바로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 아닙니까? 예. 이 화계장터 노랫말처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와 경상도 상인들이 온갖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던 곳. 그래서 영호남 화합의 장터로 불린 곳이 화계장터인데 호남 상인 보고 짐 싸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올해 입점 재선정에서 2008년쯤 만든 하동군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상인으로 입점자 자격을 제한한 화계장터 운영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재입점에서 배제된 호남 상인들은 이달 말까지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다. 호남 상인들과 광양시 구례군청 관계자들은 하동군을 찾아가서 재입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상도 경라도의 화계장터가 아니게 됐네요. 경상도의 화계장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강요로 아베노믹스를 진두 지휘해온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간지 주간 문춘이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아마리 담당상의 지역 사무소 등이 지바현 건설회사로부터 1,200만 엔, 약 1억 원의 현금과 음식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했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베 정권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가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건설회사 총무 담당자의 증언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1억 원 받았다고 정권 최대 위기라. 대한민국 참 정치하기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 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제목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7년 체제하 전체 총선의 투표 중 산표는 단지 50.07%에 불과했다. 반면 죽은 표는 49.93%였다. 놀라운 수치다. 네, 여기서 산표란 것은 당선자를 뽑은 표를 말합니다. 죽은 표는 뭐냐? 흔히 사표라고 하죠. 당선자를 내지 못한 표입니다. 모든 선거에서 산표와 죽은 표가 비슷했다. 투표를 해도 표심 절반은 즉시 죽는다. 19대 국회는 53.01%만이 산표였고 46.99%는 죽은 표였다. 실제 투표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이게도 산표는 전체 주권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주권자의 민의 절반은 국회에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 국민의사의 절반이 대의기구 바깥에 위치해 왔기 때문에 의회는 갈등을 수렴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 국민의사와 국민의 대표를 구성하는 이 사이의 왜곡, 이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사회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필수적인 개혁 과제다.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죽이는 절반의 표들을 이번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의석수로 살려내야 한다. 매번 반복되는 지역별 주권 왜곡 역시 차제에 혁파돼야 한다. 영남과 호남만을 표본으로 살펴보자. 19대의 경우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8%를 득표해 영남 전체 77석 중 43석을 가져가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77석 중 73석을 차지했다. 표심보다 30석을 더 가져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20%를 득표해서 15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3석만 가져갔다. 12석을 덜 가져갔다. 득표수로 따지자면 영남에서 두 당의 의석수의 차이는 28석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70석에 달했다. 즉 영남에서 주권 왜곡으로 새누리당이 이익을 본 의석수는 42석이다. 호남의 경우 전체 3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53.1%를 기록해서 16석을 가져가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25석을 차지해서 9석을 더 가져갔다. 새누리당은 5.4%를 기록해서 2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1석도 못 가져갔다. 2012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당의 차이는 14석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5석이었다. 호남 역시 주권 왜곡이다.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를 득표에 맞게 조정하면은 새누리당은 영남 43석, 호남 2석으로 도합 45석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15석, 호남 16석으로 도합 31석이 된다. 새누리당은 73석에서 45석으로 줄어들고 더불어민주당은 28석에서 31석으로 늘어난다. 제도로 인해서 주권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의 이익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득표에 맞추면 제1당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다. 게다가 주권 왜곡도 해소되며 지역별 의석 분포도 훨씬 균형적이게 된다. 두 지역에서 두 당의 강구한 지역 패권도 허물어진다. 두 당은 기존 101석에서 76석으로 감소된다. 다른 당 의석 25석을 제도 왜곡을 통해서 더 가져갔던 것이다. 사실 OECD 최하 수준으로 낮은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8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투표율은 한국은 65.77%지만 호주와 벨기에는 각각 94.73, 91.99%다.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회 갈등은 완화된다. 민의 반영과 의회 능력도 제고된다.
따라서 투표율과 참여 제고를 위한 투표 시간 연장과 세계 수준으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OECD에서 오직 한국만 19살이다. 그러면서 박명림 교수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서 주권자의 의사가 의회와 정부 구성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적 삶은 근간부터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